아직 명확한 수비 위치를 정하지 못했다. 내 외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수비 포지션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장기인 타격 능력도 점차 약화된다. 기아의 보선후 사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어 우승팀 기아의 2025 시즌은 고통의 연속이다. 개막 전부터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졌다. 여기에 주요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을 당하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2군에서 승격한 선수들로 빈틈 야구를 하며 간신히 버텼다. 한평 타이거즈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다. 오선우는 한평 타이거즈의 중심 인물이다. 주전 선수들의 연쇄 부상으로 4월 중순 이번 시즌 처음 1군에 올랐다. 타격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규정 타석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전반기 타율 0.307을 기록했다. 홈런도 8개로 팀 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비는 아쉬운 점이 있다. 주로 1루수와 외야 끝 수비를 맡고 있다. 24일 LG 3회 초 신민재의 타구를 몸을 던져 막아내는 등 좋은 수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23일 LG전에서 나온 실책이 대표적이다. 이범호 감독은 오선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일단 1루수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가끔 나오는 실책성 플레이가 걸림돌이 된다. 이 감독은 1루에서 공을 처리하는 감각은 매우 뛰어난 선수다. 학생 시절부터 그랬고 프로에 와서도 가끔 1루수를 봤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타구에 반응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완전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1루와 외야를 오가며 맞게 될 전망이다. 이 감독은 1루수 쪽 반복 훈련을 더 늘리거나 외야에서 좋은 상황이 나오면 외야로 나가 1루와 외야를 병행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비 자리가 확실히 굳지 않은 동안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전반기 3할을 넘겼던 오선우는 7월부터 서서히 페이스가 식더니 후반기 타율은 0.198까지 하락했다. 이 감독은 수비를 명확히 정해주면 좋겠지만 팀 사정상 내야도 보고 외야도 봐야 한다. 본인도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공격이 무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듯하다. 오선우가 제 역할을 해줘야 기아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최영우 선배가 왼손 투수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조언을 준다. 기아 타이거즈 꽃미남 멀티맨 오선우 29는 한평 타이거즈 멤버 가운데 후반기에 주전으로 안착한 유일한 선수다. 기아가 지난달 말 NC 다이노스와 3대3 트레이드를 진행하며 전력을 재정비했고 그 결과 오선우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하지만 오선우는 아직 풀타임 경험이 없다. 체력 분배나 수싸움 같은 노하우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장타력과 타격 재능이 뛰어나 이범호 감독이 오랫동안 눈여겨본 선수다. 12일까지 올 시즌 85경기에서 298타수 86안타, 타율 0.289 11홈런, 41타점 45득점 5패스 0.808 득점 권타율 0.251을 기록 중이다. 단, 최근 타격 흐름이 다소 부진했다.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219의 1홈런 2타점. 그런데 그 1홈런과 2타점이 12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나왔다. 오선우는 이날 경기 2회 초 무사 2루 상황에서 삼성 좌완 이승현을 상대로 선제 결승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날렸다. 오선우는 좌타자임에도 좌우 투수 상대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게 강점이다. 이날 전까지 좌완 상대 타율 0.274, 우완 상대 타율 0.284였다. 다만 좌완 상대로는 장타력이 떨어졌다. 우완에게는 홈런 8개를 때려냈지만 좌완 상대로는 2개에 불과했다. 2루타도 우완에게 10개였지만 좌완에겐 4개였다.
물론 좌완 투수를 상대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도 맞다. 이범호 감독은 트레이드 전까지만 해도 주로 우완이 나올 때 오선우를 선발로 내세웠고 좌완이 등판하면 우타자들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3대3 트레이드 이후 오선우는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에 좌완 투수에게서 뽑아낸 홈런은 의미가 컸다. 게다가 13일 경기까지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데다 좌완 상대로 장타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개인과 팀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이는 오선우의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오선우는 12일 경기 후 2회 초 공격 때 나성범 선배가 선두타자로 장타를 치며 득점 기회가 생겼고 어떻게든 먼저 점수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 전 최영우 선배가 왼손 투수를 상대하는 요령을 많이 알려줬는데 타석에서 그걸 잘 떠올리며 승부한 게 홈런으로 연결됐다라고 전했다. 오선우는 원래 덕아웃에서 야구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오선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기아에는 좋은 선배들이 많다. 타격 고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늘 들을 수 있는 팀이 바로 기아다. 오선우는 덕아웃에서 선배 타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잠시 흔들렸던 타격감이 이런 노력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 이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도 모르는 부분을 아는 선수에게 물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풀어갈 줄 아는 건? 계속 듣다 보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2단계 더 발전하면서 더 나은 시즌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조언을 듣고 본인이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점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범호 감독은 한 시즌을 온전히 치러보지 못한 선수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선우는 올해 300타석 가까이 소화하면서 내가 왜 선배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몸을 잘 관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투수공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등을 직접 느끼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 선수 생활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범호 감독은 오선우가 타격감을 회복하는 단계라 진단했다. 투수들도 이제 선우가 어느 코스는 강하고 약한지 파악했을 것이다. 본인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힘들었을 텐데 비가 와서 쉬면서 조금은 회복됐을 거다. 이제 공도 선명하게 보이고 타이밍 잡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범호 감독은 이렇게 매년 한 명씩 좋은 선수가 나와준다면 팀 전력이 더욱 강해진다. 퓨처스에서 올라온 선수가 버텨주고 그 경험을 다음 해에 다시 보여주면 팀 입장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매해 새로운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발굴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선우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지만 모두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장타나 개인 기록도 물론 의미 있지만 우선 팀 승리가 우선이기에 출루를 목표로 매 타석 임하겠다. 팀도 좋은 성적을 내며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했다.